영광중학교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8일 15차 시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EBS 5강에서 배웠던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교과서 페이지로는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를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계약해서 수업한 지 조금 지났는데 여러분들 공책의 필기는 잘 하고 계신가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 바로 공책 검사를 할 겁니다. 네. 그동안 대다수의 친구들은 이제 잘 필기를 했겠지만 만에 하나 못한 친구들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못했던 것들 다 이렇게 채워 나가기 바랍니다. 알았죠? 공책 검사 선생님이 계약하자마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에 반영할 거고요. 자, 오늘은 바로 독립협회와 이제 대한제국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요거 무슨 그림 같습니까?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1897년 독립협회에서 만든 독립문의 모습이에요. 준공 직후의 독립문. 이 독립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들 3호선 전철 타고 종로를 지나서 조금 더 위쪽 지역에 있는 게 이제 독립문역이라고 있는데요. 오늘날 가면은 요런 독립문이 서 있습니다. 요렇게 독립문이 서 있고 그 앞에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영음문이라고 하는 것의 기둥이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 시작돼 이 영음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아고야 어디서 정말. 자, 이게 영음문의 이제 그때 이제 터의 모습인데요. 이 영음문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였냐면 당시 이제 서울이 한국에 이렇게 조선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수도인 한양이었잖아요. 한성이었잖아요. 그럼 한성이 이제 이 종로에서 조금 더 위쪽 한 요 정도 부근이겠죠? 안 보이죠? 너무 쿵알딱지만게 선생님 써서. 자, 중국의 사신이요. 우리나라에 이제 올 때 왕을 만나러 오면 여기를 이제 여기 우리나라 이제 한성이 약간 위쪽 지역 여기를 지나서 이제 이렇게 서울로 입성하는 그쪽이 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음문을 지나서 이제 사신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신을 이제 담당하는 관료가 여기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사신을 맞아들이는 거죠. 어서 옵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영접해서 데리고 이제 궁으로 가는 이제 그러한 이제 문이 영음문이라고 하는 문이었는데요. 이때 이 영음문을 허물고 이제 독립협회에서 여기다가 독립문을 딱 세웠잖아요. 이제 프랑스에 있는 그 개선문과 같이 생겼죠, 그렇죠? 이런 문을 생겼다는 것은 이거는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이 당시 우리는 아관파천식이었어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피신을 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한마디로 국가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서재필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독립협회는 이것을 세움으로써 야 우리나라 대내외적으로 이제 알리는 거죠. 야 우리 진짜 독립된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을 영음문을 허문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그 어떤 나라에도 사대하지 않는 그 어떤 나라도 섬기지 않는 독립된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리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으로 세운 게 독립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독립협회와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살펴볼 텐데요. EBS 선생님은 굉장히 세밀하게 독립협회 활동과 광무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면 선생님은 동시대에 어떻게 보면 활동하게 된 독립협회 활동과 광무개혁 이 두 가지가 같은 시기에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이 시기에 진행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은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책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선생님의 강의를 같이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는 아까 뭐 독립문 건립하는 거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죠. 그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던 독립협회의 목표는 뭐 다 얘기하면 결국에는 하나예요. 국민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 계몽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표라고 보면 됩니다. 계몽이라고 하는 거는 무지를 깨우치다. 어떻게 보면 뭔가를 깨우치게 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농민이었고, 그쵸? 이들은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대화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국제 정세는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모르고 무지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쵸?
이 독립협회를 이제 주도한 맨 처음에 서재필이라고 하는 인물은 왕년에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인물이죠. 근데 실패로 하면서 이제 미국의 망명을 이제 갔던 인물인데 이 급진개화파예요, 한마디로. 이들이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을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너무나 급진적인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민중들의 어떻게 지지를 받지 못한 그런 개혁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단순히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민중들을 기반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을 추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렇게 민중을 기반으로 한, 그래서 민중을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당시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이제 활동을 이제 해 나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독립협회의 활동은요, 크게 어떠한 내용이라고 크게 활동의 목표를 잡으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민중들을 계몽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이렇게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시대에 계속 봉건적인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백성들의 권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알게끔 하는, 그래서 민권의식을 신장시키는 게 그들의 하나의 이제 목표였고, 당시 또 하나는 아관파천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이 이제 가서 살게 되면서 그 러시아가 여러 가지 이권들을 이제 고종에게 요구를 했을 때 고종은 어때요?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에게 이권들을 다 넘겨주게 되는데 문제는 러시아한테만 넘겨주면 그나마 나은데 예전에 우리가 여러 서양 열강과 무슨 조약을 맺었냐? 최혜국 대우. 내가 너를 뭐였어요? 최고의 혜택을 보는 국가로 어떻게 해줄 거야? 대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조항을 막 다 넣어서 이제 조약들을 맺었기 때문에 비단 러시아에게 우리가 그 조약을 이제 그 이권을 넘겨줬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열강들도 동시에 그러한 이권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이 아간파천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 이권들이 다른 나라에 넘어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하에 당시 민권을 신장시켜서 백성들을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공동행동, 단체 행동을 하게 해서 우리나라에 빼앗기는 이권을 수호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독립협회의 큰 두 가지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여러분들 독립신문 만들잖아요. 독립협회에서요. 그쵸? 독립신문은 최초의 우리나라의 한글 신문이었어요. 왜 한글로 만들었을까요? 왜 최초의 한글 신문이 등장했느냐? 왜? 계몽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계몽을 해야 되는 거죠. 왜? 한자로 만들면 백성들이 어려워서 읽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봐도 모르는 거죠. 한글로 만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쵸?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글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된 거고, 아까 선생님 설명한 독립문 건립하는 것도, 그쵸? 그 일환이고, 정말 너무 중요한 거죠? 만민공동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민중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를 당시 이제 개최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쵸?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민중집회를 이제 독립협회에서 이제 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가 나중에 너무너무 호응이 이제 좋게 되자 나중에는 관민공동회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관민공동회는 뭐였어요? 여기에 백성들에게 누구까지 합류한 거예요? 당시 관료들까지 합류를 하게 되면서 백성과 당시 관료가 모여서 여기서 모두 채택해요. 헌의 6조라고 하는, 그치?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요 라고 하는 백성과 관료가 모여서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낸 게 헌의 6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다 뭐와 관련이 있다. 민권을 어떻게 하고, 색깔이 좀 예쁜 거. 민권을 신장시키고 이권을 지켜내기 위한 목적을 가진 그러한 이제 활동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고종이 아관파천에서 돌아와서 시행하게 된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뭐였냐? 이들은 크게 또 두 가지로 이제 압축해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독립협회가 민권을 신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면 광무개혁은 아관파천으로 인해서 땅에 떨어진 황제, 당시 고종이죠. 그쵸? 고종이 이제 왕에서 황제의 직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황제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광무개혁의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광무개혁의 내용은 이제 더 이상 일본이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는 우리 스스로 근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광무개혁의 이제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무개혁의 내용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 우선은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상공업을 진흥시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조금 기억이 납니까? 이거 어떤 것의 한계점에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바로 선생님 앞전 시간에 배웠던 거였어요. 갑오 을미개혁의 한계점이었습니다. 국방력과 상공업 진흥은 근대 국가를 만드는 근대화 개혁의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쵸? 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화, 정부가 주도한 근대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갑오 을미 개혁은 이 가장 중요한 근대화의 내용이 빠져 있다. 왜? 일본이 강요에 의해서, 그쵸? 일본의 간섭에 의해서 시행된 개혁이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이 일본의 간섭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스스로 시작한 광무개혁은 맞아요. 근대화 운동의 주요한 국방력 강화와 상공업을 진흥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갑오 을미개혁의 한계점이 조금 극복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는 뭐였냐면 갑오 을미개혁의 한계 중에 하나는 국민들에게 가장 워너비, 그쵸? 가장 그들이 원하는 토지제도 개혁이 빠져 있었다는 게 갑오 을미개혁의 한계점이었어요. 근데 광무개혁, 그렇다면 토지제도 개혁을 하느냐? 아닙니다. 그죠? 토지제도 개혁은 없었어요. 대신에 양전사업은 시행하죠. 양전사업이 뭐였어요?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측을 나가는 거예요. 이 땅부터 여기부터 여기 누구 땅이야? 이렇게 실제로 조사를 해서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누구 땅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지계를 발급했어요. 지계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다. 아랫줄에다 쓸게요. 지계가 뭐였어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나타내는 문서, 증서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땅 문서 같은 거죠. 그쵸? 지계. 그런 것들을 이제 발급을 이제 하게 되는데, 뭐 토지 개혁은 아니죠, 결국에는. 그쵸?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이제 세금을 조금 더 명확하게 거둘 수 있게끔 그쵸? 하는 조치지 근본적인 토지제도 개혁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겠죠,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농민들이 염원했던 토지제도 개혁은 언제 되냐? 아주 멀었어요. 식민지가 될 때까지도 토지 제도가 개혁되지 않고요. 식민지 땐 당연히 토지제도 개혁되지 않았겠죠. 그쵸? 그래서 식민지 36년을 지나서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을 만들게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서 그때 가서야 사실은 우리나라는 토지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국민들이 계속 원했지만 토지제도 개혁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시 광무개혁은 황제권을 크게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 근대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교육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한다든지 국방력, 상공업 진흥책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느낀 감을 조금 잡았습니까? 어때요? 지금 보면 같은 시기에 추진된 독립협회와 광무개혁이 완전히 정반대되는 개혁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이게. 하나는 민권을 신장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벌이는 반면에 하나는 황제의 권한을 엄청나게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공존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당연히 없는 거겠죠. 따라서 나중에 1898년이 되면 1896년에 만들어진 독립협회가 쭉 가다가 이때 강제로 해산을 당하게 되잖아요. 왜 해산을 당합니까? 고종이 강제로 해산을 시키거든요.
근데 사실 맨 처음에 독립협회를 만들었을 때 이 서재필이 고종을 찾아가요. 그래서 고종이 아관파천 시기였을 텐데 이때 고종이 이러한 협회를 만든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기고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까지 할 정도로 후원을 했던 사람이 고종입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그죠? 그다음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광무개혁을 추진하면서 황제권을 막 강화시키는데 반대로 독립협회는 민권을 신장시키는 그런 활동을 했던 단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은 안 맞는 거예요. 같은 동시대에 추진될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종이 1898년에 이러한 독립협회를 강제로 이제 해산하는, 스스로 후원했던 단체를 스스로 강제 해산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에 독립협회는 이제 활동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교과서 페이지는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의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27페이지에 아까 본 독립문, 그다음에 독립신문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28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당시 만민공동회에서 발전한 관민공동회에서 이제 채택하게 된 이제 헌의 6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부분에. 그쵸? 요거 확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부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해서 시행할 것. 얘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당시 관료랑 민중들이 이제 이거 헌의육조를 만들고 나중에 이제 이걸 고종한테 건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회 설립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2조부터 보면 여기 보면 외국과 어떠한 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혼자 체결하지 말라는 얘기죠. 각 부의 대신과 중추원의 의장이 함께 날인을 해라. 한마디로 열강들에게 이권을 내어주는데 절차를 좀 복잡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권 침탈에 대응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3조 보겠습니다. 재정은 탁지부에서 모두 관리하리라. 이거는 재정의 일원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가의 재정을,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의 부서에서 모두 총괄해서 관리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산과 결산은 국민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지출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일 것이고요. 4조. 중대한 범죄는 공판을 하래요. 공판은 공개 재판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암암리의 재판에서 걔한테 벌 주지 말라. 피고의 인권을 존중해라. 라고 하는 것은 자유, 민권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일 것이고요. 5조. 책임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말에 굉장히 고위 관직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부에 그 뜻을 물어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하래요. 한마디로 혼자 알아서 임명을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어서 당시 인사권을 행해라. 그래서 인사의 공정성을 추구해라. 뭐 이러한 내용이겠죠.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보면 다 근대적인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고종에게 건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대적인 의회를 설립하자라고 했더니 당시 이제 고종은 황제권을 막 강화하고 있는 그런 이제 찰나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종한테는 조금 껄끄러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지금 몰아주고 있는 그런 시국이었는데, 자, 그럼 반대로요. 자, 이거 지우고 반대로 그럼 고종은 이때 뭘 하고 있었느냐? 저기 29페이지 아래에 요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탐구 내용. 자, 이때 고종은 그 이듬해에 이제 아관파천에서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세우고 당시 법을 반포를 하죠. 그쵸?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법을 발표하는데 아까 헌의 6조의 내용과는 완전 반대되는 그러한 내용을 또 이 고종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공존할 수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세요.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 제국이다라고 하는 걸 맨 처음에 명시했고요.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무슨 정치냐? 전제정치다.
황제가 알아서 하는 정치다.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몰빵한 정치다.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주의 권한을 누린다.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만들 수 있대요. 법을 제정할 수 있고 반포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이거를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보면 입법권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당시 집행할 수 있는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또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제 법의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당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 외교권, 군 통수권 등등등등 모든 권한이 다 누구에게 있느냐? 당시 고종이라고 하는 황제에게 있다. 라고 하는 그쵸 전제 정치를 당시 내세우는 법이 바로 이때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이 반포한 그러한 법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를 설립하겠다는 등등등등의 독립협회의 이 내용하고는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이었겠죠. 그쵸?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이 법은요 황제의 권리만을 규정하고 국민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근대적 헌법과는 차이가 있는 거고 또 이게 이 대한국 국제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일 것입니다. 아이고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선생님이 지금 여기랑 여기 살펴봤어요. 그쵸? 여기 여러분들 뭐라고 썼어요? 대한국 국제 황제의 권한을 설명해보자. 아까 선생님이 밑줄 친 여기 군수권 어쩌고 저쩌고 요거 다 쓰면 되겠고요. 그쵸? 대한제국이 추구한 정치 형태는 뭐예요? 당연히 그쵸?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집중된 전제 군주정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아이고 28페이지 아래 독립협회의 의의와 한계 요 부분 또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볼게요. 자, 요 부분은 독립협회의 의의와 또 성과와 한계가 다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독립협회의 활동 선생님 크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민권을 신장시키고 또 하나는 이권을 수호한다라고 하는 것이 독립협회의 이제 활동의 목적이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단락에는 당시 독립협회의 성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한번 써보세요. 교과서에다. 독립협회는 이권 수호 운동을 전개해서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지키고자 했다. 그래서 그 결과 첫 번째 러시아가 저령도를 요구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요거는 선생님 하나 요거를 좀 지우고 보여줄게요. 여기 보세요. 저령도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요. 이거 구글 지도인데요. 지금 러시아는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위로 이게 쭉 위에가 이제 러시아잖아요. 근데 이 블라디보스토크도요. 뭐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추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남쪽에 우리나라 여기 부산 보이시죠, 여러분들? 부산을 막 확대하잖아요. 봅시다. 막 확대를 하면 여기 지금 끄트머리에 영도구라고 돼 있죠. 여기가 옛날에 저령도입니다. 저령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역을 러시아가 야 우리한테 좀 어떻게 빌려줘.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그 땅을 빌려서 통치할게. 그게 바로 이제 조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저령도를 조차하겠다고 우리에게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당시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에서 열심히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해서 결국에는 러시아의 이러한 저령도 조차 요구를 막아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가 당시 야관파천 시기 우리나라에게 군사교관, 재정 고문 이런 애들을 막 보냈는데 그거를 여기서 철수시키는데 이제 성공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독립협회의 성과다. 그럼 두 번째 단락에는 그럼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독립협회의 의의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협회는 국민을 계몽하고 자유민권을 신장함으로써 자강개혁을 이루도록 했다. 그쵸? 계속해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가장 큰 의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처음으로 그쵸? 민중을 바탕으로 한 사회 전반의 근대화 운동이었다. 라고 하는 점이 당시 독립협회의 가장 큰 의의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 단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협회가 지니는 한계점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당시 독립협회는 여러 열강으로부터 이권을 수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벌였지만 문제는 주로 그 배척 대상이 러시아 혹은 프랑스 이러한 두 나라에 한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계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래서 근대적인 제도와 문물 수용의 역점을 너무 이제 중심을 둔 나머지 서양 다른 나라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그 이제 협회가 바로 독립협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독립협회의 의의와 한계 부분도 조금 기억을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독립협회에 대한 의의와 한계점 살펴봤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요 본문이네요. 자, 이 본문에 광무개혁의 의의와 한계점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이제 보고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단락 요 부분이 이제 광무개혁의 의의와 한계점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 줄이 의의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교육, 근대적인 시설 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요게 의의점이겠죠. 그쵸?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한계점이에요. 황실 중심으로 진행이 돼서 황제권을 지나치게 강화하는데 너무 역점을 둔 나머지, 여기 나오네요. 민권을 보장하는 데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쵸? 이게 첫 번째 한계점. 한마디로 독립협회를 탄압하는 등등등등, 그쵸? 민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광무개혁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일제 강요에 의해서 시작된 개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당시 우리가 열강의 여러 가지 이권을 뺏기고 침탈을 당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완전히 외세의 간섭을 극복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그쵸? 우리가 근대적인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서양 열강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고 극복하지는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쵸? 그래서 그러한 점이 광무개혁의 한계점. 선생님이 여기다 하나 더 하라면 뭐예요? 뭐 토지제도 개혁이 없었다는 등등 그런 것들도 또 하나의 한계점으로 이제 꼽을 수 있겠죠. 그쵸?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요 아래 내용 정리 쏙쏙. 자, 예. 확대를 해서 문제 풀고 마칠게요. 봅시다. 갑신정변 실패 후 미국에 망명했던 서재필이 귀국해서 이것을 창간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뭘까요? 한글 신문인, 아이고, 이거 중지해야겠네. 한글 신문이 독립신문이겠죠. 그쵸? 자, 땡땡땡땡은 독립문과 독립관을 세웠대요. 이거는 단체 이름이겠죠? 독립협회의, 그치, 활동이고요. 세 번째,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황궁한 고종은 연호를 땡땡으로 정하고 황제의 직위에서 대한제국을 수립했대요. 당시 연호의 이름을 따서 개혁의 이름을 붙였는데요. 당연히 그러면 이름이 광무겠죠. 광무개혁. 그쵸? 자, 마지막 옳은 내용 O, 틀린 내용은 X 하세요. 독립협회는 회원 가입의 제한을 두었을까요? 안 두었을까요?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했지만 나중엔 전 국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고요. 자, 대한제국은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것을 참고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광무개혁을 실시했다. 이거 뭐예요? 맞는데요. 이거 뭐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것을 참고한다. 이거 다른 말로 뭐였어요? 구본, 글씨가 정말 아름답죠? 신참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얘랑 비슷한 거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국의 근대화 운동이 양모운동인데 양모운동의 원칙은 뭐였어요? 비슷한 내용이었잖아요. 그쵸? 중국이 체야, 몸이고, 그쵸? 서양에서는 필요한 것만 갖다 쓸 거야. 쓸 용.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 중국이 몸이고 서양에서 필요한 것만 갖다 쓰겠다. 비슷하죠? 다음 또 비슷한 거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당시 개화파, 우리 개화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온건한 성향을 지녔던. 그래서 중국을 모델로 했던 사람들은 당시 뭐라고 주장했느냐? 동도서기라고 주장했어요. 동도서기론이라고 하는데요. 기억나요? 이게 교생 선생님이랑 배웠을 거예요. 동양의 정신, 서양에는 기술을 갖다 쓰자. 우리 동양의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을 갖다 쓰자. 중국은 몸이라서 안 바뀌고 서양에서 필요한 것만 갖다 쓰자. 우리가 중심이고 새로운 것은 참고만 한다.
다 어때요? 내용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쵸? 자, 마지막 문제. 대한제국은 토지를 조사하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뭐를 발행했다? 지계를 발급했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그죠? 하지만 토지제도 개혁은 아니었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자, 지웁시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선생님이 영상도 준비를 안 하고 막 있죠. 그쵸? 어디 갔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는 이제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한 이제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문물의 수용과 사회문화의 변화라고 해서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고 그쵸? 여러 가지 이제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근대화를 추구하고 그쵸?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우리가 접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문물을 수용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룰 겁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은요. 아니, 강의를 찍긴 찍을 텐데, 엄청 간단하게 이제 문제풀이만 하고 강의를 이제 마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정말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올리는 거 날짜 잘 체크하고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선생님 몇 분 강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도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